그러면 오늘은 이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야. 오늘이 진짜 중요한 내용은 뭐냐? 루나입니다. 루나. 루나. 루나 클래식 굉장히 핫하죠, 요즘에. 다시 살아나냐? 1달러 가냐? 안 가냐? 완전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하고 있어요. 보면은 굉장히 재밌죠. 이게 정구점이 119불이었어요. 무슨 119도 아니고 소방차도 아니고 119불이었습니다. 여기서 불이 났기 때문에 다 뛰어내렸어요. 사람들이 다 뛰어내렸어, 그냥. 그쵸? 그러면서 지금 0.0003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119불이었던 게 지금 뭐 1불 가냐, 2불 가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불 가냐, 2불 가냐. 왜냐면 지금 시점에서 1불, 2불 가도 엄청나게 큰 이익을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관건인 거죠. 119불은 원치 않는다. 전고점까지는 바라지 않아. 나는 1불만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커뮤니티에서 으쌰으쌰 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거 무너졌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루나는 살아날 거다. 왜냐면 커뮤니티가 굉장히 견고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이야기를 아마 제가 최초로 했을 거예요. 그 유튜브 뭐 인플루언서들 그리고 다른 데 다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아마 저 혼자 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커뮤니티에 대해서. 그래서 살아날 거다. 근데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한 게 있어요. 그게 생각이 안 나실 거야.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스테이블 코인을 해결해야 된다. 스테이블 코인을. 얘네가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 살려두면 커뮤니티를 뭐 다시 활성화를 시키든 커뮤니티 사람들이 다시 살려내든 뭐하든 간에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된다. 그것만 해결이 되면 루나는 다시 살아날 거다. 진짜 뭐 경고점 가는 거는 저도 모르겠지만 1불 회복하거나 2불 회복하는 거는 1도 아닐 거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버리고 난 다음에 다른 프로젝트, 아마 뭐 메타버스라든지 다른 프로젝트를 시행을 하면서 살아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제가. 근데 최근에 행보를 보니까 와, 엄청나더라고요. 엄청나. 이걸 보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가 저는 매우 궁금했어요. 루나 클래식이 뭐 소각 이벤트하고 그러는데 그거 말고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USTC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최근에 퍼버너스 투표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투표냐? 쉽게 말하면 커뮤니티, 테라 커뮤니티에서 의견을 반영을 하는 거예요. 투표하는 게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이대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의견을 올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주총을 연 거지. 주총에서 투표를 해. 그 다음에 그거를 기반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약간 그런 거 같은 거지. 코인에서도 그런 투표를 한 다음에 커뮤니티 대상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한 다음에 그대로 시행하는 거를 커버너스 투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에 이제 올라온 내용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그게 어떤 속셈으로 그거를 진행을 하는 거냐? 얘 진짜 대가리에 총 맞은 거 아니냐? 이런 사람도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진짜 너무 훌륭했어. 그 결정은. 너무 훌륭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차근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보세요. 일단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뭐, 기존에 막 소각 이벤트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총 줄이기죠. 시총 줄이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총 줄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사실 이거는 실질적인 토큰에 대한 가치를 올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냥 이벤트다, 이벤트. 그냥 커뮤니티 대상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거를 들어주는 듯한 이벤트다.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거예요. 주식에서의 시총하고 코인에서의 시총이 달라요. 근데 어떤 거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주식에서의 시총하고 코인에서의 시총 개념이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같지가 않지. 주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 여기 회사의 자본금이 얼마고 매출은 얼마고 그리고 부채는 얼마인데 그 비율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주당 순이익이 얼마네? 그러면은 이 가격대는 너무 저렴한 거잖아. 지금 현재 시총은 너무 저렴한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코인은 그럴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아직은. 주식처럼 그렇게 가치를 따질 수 있는 단계가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가치하고 여기서 말하는 가치하고는 별개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총이 뭐 아무리 크던 적던 간에 시총 때문에 못 올라가고 그 문제가 아니라고. 애초부터 루나 클래식 양이 많다고 해서 못 올라간다? 그거는 그냥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일반 사람들의 생각. 주식에서 시총 개념하고 달라요. 그리고 막말로 상승장이 시작되면 다시 모든 코인들이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시총도 전체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몸뚱아리가 무겁다고 못 올라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소각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좀 일종의 이벤트다. 이벤트. 이걸 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얘가 일부를 채워지거나 또는 뭐 과거의 그런 화려함을 되찾거나 그러진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에는 그러기 위해서 얘네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고. 근본적인 문제 다시 돌아가면 얘가 해결이 돼야겠죠. 얘가 루나 클래식의 시총을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얘가 해결이 돼야 돼. 스테이블 코인이 해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걔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 안 그러면 얘는 또 두들겨 맞아요. 왜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그래요. 알고리즘이 무너졌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얘네는 떡락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약간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닌데 위조 지폐야. 약간 이런 개념이야. 그렇잖아요. 진짜로 지폐 달러하고 교환해 준 게 아니잖아, 개념이. 그럼 위조 지폐지. 그래서 두들겨 맞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자잘자잘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큰 이유는 그거야. 그건 변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 이어간다는 거는 또 두들겨 맞겠다. 그거밖에 안 돼. 이 프로젝트는 살리나 마나요. 그러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됐었다. 근데 최근에 그런 게 있었죠.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 이제 청펑이 커뮤니티 회원들이 테라 커뮤니티 회원들이 소각 이벤트를 진행을 해달라 이야기를 했더니 처음에 이제 청펑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되지 못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네가 진짜로 원한다면 내가 한번 투표를 해보겠어. 그래서 과반수가 동의를 한다면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바뀌어요. 뭐라고 바뀌었냐? 소각 이벤트? 오케이. 소쿨하게 진행을 하겠다. 대신 그 소각 비용은 바이낸스에서 책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엄청 놀랍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래, 청펑러는 큰 그림이 있었구나 이러면서 막 환호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아이나 다를까 첫 번째 소각을 어제 진행을 했는데 어제 맞죠? 56억 개를 소각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바이낸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루나 클래식 지분으로 소각을 시킨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아니 저 자식이 도대체 왜 그럴까? 진짜로 유저를 생각해서 저러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 그래 바이낸스는 친유나적이야, 유저적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유저들을 위한 거래소다 그러면서 환호한단 말이야. 근데 약간 찜찜한 무언가가 있다고. 왜 그럴까?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최근에 올라온
그 커버넌스 투표 제의권 때문에 이 문제가 뭐 때문에 그랬구나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었어요. 추측을.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자, 루나 클래식 측에서 지금 한다고 한 거는 이거예요. 자, USTC에서 지금 문제가 됐던 게 무엇이냐? 스테이블 코인이었다. 그래, 스테이블 코인이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을 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버리겠다. USTC를 버리겠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얘는 지금부터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달러와 맞먹는 1대1 비율인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루나클을 우리가 5천억 개를 더 발행을 할 거야. 5천억 개를.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보면은 근데 이거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새로운 코인이에요. 우리는 AFT라는 코인을 발행을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새롭게 알고리즘, 기존에 구성했었던 알고리즘을 구성을 할 거고 이대로 우리는 생태계를 살리기로 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뭐 시스템적인 거 그런 복잡한 거 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이게 지금 왜 이 지랄을 하는 걸까? 그걸 생각을 해보면 진짜 웃기다고. 봐봐요. 바이낸스 측에서는 소각을 해준다고 하고 있고 열심히 소각을 하고 있는데 얘네는 추가 발행을 하겠대. 왜죠? 이 알고리즘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루나클 5천억 개를 추가적으로 발행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이거 추가 발행한 걸로 비트를 사겠다 이거예요. 비트를 담보로 잡고 스테이블 코인을 버리고 알고리즘을 다시 구성을 하겠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니들이 원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투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얼마나 골 때린 거냐? 그거를 지금부터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우리 알고리즘이 깨진 거지 기존의 알고리즘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잘 돌아가던 시스템이 있어. 그러면은 이게 어떤 것 때문에 망했다 그러면서 폐기시켜 버리잖아 대부분의 사업들은. 근데 그게 아니라 얘네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스테이블 코인이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두들겨 맞은 거지 이거를 썩은 부분을 도려내게 되면 이 알고리즘은 문제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예요? 우리 모두 봤잖아 진짜로. 왜 이 알고리즘이 미친 알고리즘인지 봤잖아요. 너무나 크게 급등을 시켰단 말이야 그 알고리즘이. 그래서 얘네는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리즘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 알고리즘이 무엇이었냐 그거를 간단하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달러가 있었어요. 이거를 USDC로 해킹을 합니다. 그러면서 루나클이 있어요. 루나였죠 기존에. 그럼 이 시스템이 뭐였냐 알고리즘이 뭐였냐 이거였어요. 얘를 1대1 비율로 맞추기 위해서 얘네 둘이 소각하고 사고 이거를 반복한 거야 둘이서. 그 결과가 뭐였냐면 단기간 내에 엄청나게 빠른 상승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 결과가 서로 소각도 빠르게 시켰단 말이야 그거를. 그러니까 회전율을 증가시켰어 이게. 그래서 얘네가 엄청나게 빠르게 급성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하는 얘기는 뭐냐 이거예요. 달러 왜죠?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UST가 이 자리를 가겠죠? 그럼 여기서도 공백이 생기잖아. 여기서. 그래서 공백이 생기잖아요. USTC가 일로 가면. 그래서 여기 사이다가 AFT를 발행해서 껴넣겠다 이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다시 알고리즘을 살리겠다. 다시 돌리겠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름을 버려버리고
그럼 기존의 알고리즘은 문제가 없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게 완성이 되면은 그 다음은 너네가 봤잖아 어떻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투표로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얘네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담보물이 필요해요. 담보물. 그 담보물을 비트로 잡기 위해서 루나크를 일시적으로 발행을 하겠다. 추가 발행을 하겠다. 그거를 판 다음에 그걸로 비트코인을 살 거고 그거로 담보로 잡은 다음에 다시 알고리즘을 돌리겠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시총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시총은 상관이 없다. 알고리즘을 다시 완성시키면 니네가 원하는 대로 다시 급등을 시킬 수가 있어.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 가세요? 이게 미친 거야 진짜로. 기존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대기업이라고 칠게요. 대기업이라고 치면 어떤 사업이 망하죠? 망하면 그 프로젝트를 버려버려요. 거기서 비리가 터지면 그 프로젝트를 안 봐. 여러분들 드라마 미생 보셨죠? 미생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에 비리가 터지면 좋든 나쁘든 간에 그 프로젝트를 덮어버린다. 근데 우리는 썩은 부분만 도려내고 다시 보길 원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영업 3팀에서 PPT를 진행을 할 때. 근데 지금 얘네가 지금 그런 거야. 그쵸? 요르단 중고차 사건? 얘네가 그런 거야. 알고리즘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다. 썩은 부분만 도려내자. 그러면은 멋진 걸 완성시킬 수가 있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결되지 못한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그쵸? 그게 뭐예요? 바이낸스. 그럼 얘네는 뭐야 도대체? 얘네가 소각시켜주고 걔네가 발행하겠다?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테라는 바이낸스 돈으로 지금 이걸 살리겠다는 이야기야? 바이낸스가 그걸 허락해? 창펑이 허락해?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대부분의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생각을 해요. 이익을. 근데 대부분의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최대 이익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익이 났을 때도 손실을 생각해. 내가 조금이라도 손실 보기 싫어서. 여기서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똑바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루나클 같은 경우는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알려져 있죠? 이해관계를 보면 바이낸스에서 루나 클래식에 대한 지분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각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루나 클래식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최대 피해자는 어디일까요? 네, 바이낸스예요. 바이낸스. 그러면 다른 코인들이 있기 때문에 대놓고 얘네한테 돈을 주지 못해. 너네한테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루나클을 살려내라. 이러진 못해.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왜죠? 거래소잖아. 거래소는 중립을 지켜야죠. 막말로 코인이니까 그렇지. 이게 증권사에서 그랬어 봐. 난리가 나지. 범죄지, 범죄. 업비트에 왜 클레이튼을 상장을 못 시켜요? 다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런 이유 때문에. 해외니까 가능한 거지. 그럼 얘네가 얘네가 진짜 휴지 조각 될 바에는 무슨 선택을 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프로젝트가 살아나길 원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 의견이 사실 뭐 창펑의 의견이었는지 아니면 도건의 의견이었는지는 모르겠어. 저도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근데 분명한 거는 이들끼리의 얘기가 오고 갔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한쪽에서는 소각시키고 한쪽에서 발행하잖아? 그러면은 진짜 혁신이야. 자전거래가 성립이 돼. 그냥 소각시키고 발행하고. 있잖아. 자전거래가 뭐예요? 우리가 어떤 물량을 주면 누군가가 그거 받아먹는 거잖아요. 받아먹고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거잖아.
소각시켰는데 발행을 했다? 준 꼴이잖아 그냥 돈을. 근데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산 다음에 담보로 잡으면 이 알고리즘을 살릴 수가 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결과는 이 알고리즘이 살아났어. 어떻게 될까? 미친 것 같지 않아요, 진짜?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들의 목표가가 어디일까? 너무 궁금해하고 추측을 해봤어요. 목표가가 얘네가 119불이었거든? 정부가. 그때 당시에 담보로 잡고 있던 비트코인이 몇 개였냐면 8만 개였어요. 8만 개. 지금 보니까 루나클이 몇 개를 발행을 하겠다는 이야기지? 보니까 5천억 개를 발행을 하겠대요. 5천억 개. 이게 지금 0.0003원이니까 3불이죠. 3원이 아니라.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시세에서 오차 범위 값을 어느 정도 계산을 해보면 비트코인을 약 7,000개 정도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7,000개 정도. 그럼 약 10%잖아. 약 9%? 약 9% 정도잖아. 9%에서 10%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정보가 119불이라고 따졌을 때 얘네 목표 가격은 여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우. 20불? 이게 불가능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가능하다는 이야기지. 기존에 루나가 올라갔던 거 봤잖아요. 이 알고리즘이 어떤지. 이게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무슨 사람이 사고 소각하고 매각하고 이게 아니야. 이 알고리즘이 그냥 보트들이 이거를 패킹시키기 위해서 소각시키고 사고 막 이래갖고 급등한 거예요. 이게 계획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죠. 어디까지나 추측이니까.